대한민국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세 번째 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33이네요, 33. 그리고 복합 센서 마스트는 기존의 함 외부에 주렁주렁 노출된 상태로 달고 다니던 각종 센서와 장비들을 마스트 하나에 깔끔하게 패키지한 것입니다. 국내 함정 중에는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복합 센서 마스트에 통합된 여러 장비들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이 국산 기술로 개발된 사면 고정식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입니다. 배치 3에는 한 개의 레이더가 탐지도 하고 추적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한 함이죠. (2032년까지) 배치 4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빠른 속도 아닙니까? 3,000톤이 넘는 이런 전투함을 이 템포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정도? 덩치만 있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 배도 아니고 어여시 현대적인 방공 체계까지 갖춘 이런 현대 전투함을 이 템포로 만든다? 지금 이제 미국도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요. 예. 오래간만에 반가운 홍 편집장님을 뵌 것만큼 오늘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세 번째 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33이네요, 33. 오늘 진수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0일 두 번째 함인 경북함의 진수식 이후 약 5개월 만에 새 식구를 맡게 된 거죠. 아무튼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환영식을 해야죠. 신고식 말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전남함의 진수식 소식과 함께 기존 배치 3의 1, 2번 함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새 식구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리얼웨폰 K.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KFN 플러스와 리얼웨폰 K의 새 식구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수한 차기 호위함 배치 3의 세 번째 함. 이렇게 한 명이 전남함인데요. 전남하면 귀에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남함은 국산 1세대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의 6번째 함에 붙여진 한 명인데요. 1988년 추억해서 1999년 1년평 해전과 2009년 대천흥 해전에 참전해서 승전고를 올린 그런 호위함입니다.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오다가 2022년 12월에 퇴역했고 이번에 차기 호위함 배치 3의 세 번째 함이 그 이름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구형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 9척 중 7번 함까지는 퇴역했고 8번 함인 부상함, 9번 함인 청주함은 아직까지 현역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형 호위함도 울산급, 차기 호위함도 울산급.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구형 호위함 9척 중에 쓰인 울산급은 선도함인 울산함의 한 명을 따라서 정해진 함급명이고요. 차기 호위함에 쓰이는 울산급은 사업명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배치 3 1번 함을 따라서 충남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국산 호위함의 출발점이었던 울산함의 후예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차기 호위함은 배치별로 함급명이 다릅니다. 배치 1은 인천급으로 현재 6척이 건조 완료됐고요. 배치 2는 대구급으로 8척이 건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배치 3는 충남급으로 6척 중에 오늘 3척이 진수가 됐고요. 나머지 3척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배치 4는 6척 건조 추진 중이고요. 2032년까지 배치 4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빠른 속도 아닙니까? 3,000톤이 넘는 이런 전투함을 이 템포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몇 없어요, 진짜.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 정도 속도까지 못 나간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 정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지만 어쨌든 일본 이 두 나라 빼면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덩치만 있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 배도 아니고
어여시 현대적인 방공 체계까지 갖춘 이런 현대 전투함을 이 템포로 만든다? 지금 이제 미국도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에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경쟁적으로 신형 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렇죠. 진짜 우리보다 많이 만드는 나라 이제 중국 정도 뭐 거의. 예. 배치 1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급 호위함 배치 1의 인천급 호위함은 경하 배수량 2,500톤급이고요. 동급 함으로는 인천, 경기, 전북, 강원, 충북, 경주함이 있습니다. 인천급 호위함 한미에는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에선 없던 비행 갑판과 경락고를 갖춰서 해상 작전 헬기 1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마크 45 5인치 62 국영장 함포가 있고요. 해성 함대함 미사일, 청상어 어뢰 등이 장착돼 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펠랭스 블럭 1B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체계이기도 하고요. 2011년 4월 29일 초도함 인천함이 진수되었으며 2016년 11월 10일 6번함 광주함 취역을 끝으로 FFX 배치 1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치 2 대구급 호위함인데요. 이 대구급 같은 경우는 경하 배수량 3,100톤급의 호위함으로 배치 1에 비해서 배수량이 6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8m 더 늘려서 주포와 함교 사이에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하고 선배열 예인 소나 추가, 베이스라인 2.31로 업그레이드된 전투 체계 등 배치 1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했습니다. 16개의 수직 발사 완문 8문에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장착하고 8문에는 홍상어 대잠 로켓을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 최초로 전기 모터와 가스 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서 수중 소음을 많이 줄였습니다. 2016년 6월 선도함인 대구함의 진수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진수된 8번함 춘천함까지 총 8척이 해군에 인도가 완료됐죠. 참고로 대구급 호위함은 필리핀과 태국에 개량형이 수출된 바 있습니다. 배치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뿐만 아니라 국산화율 역시 올라가는데요. 배치 3인 충남급 호위함은 전투 체계를 비롯해서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 등 대부분 국산 장비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배치 2와 함형은 유사하지만 길이는 7m, 경하 배수량은 500톤이 증가를 해서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가 됐고요. 경하 배수량은 3,600톤, 만재 배수량은 4,300톤이 됐습니다. 승조원의 수는 125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광개토 대항급이 약 200명이 넘는 거에 비하면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전투 및 운영 시스템 등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배치 2에 비해 생존성 역시 향상이 됐는데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설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줄이기 위해서 고급 스텔스 소재가 사용됐다고 해요. 여기서 고급이라고 하니까 비싼 걸 썼나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향상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주요 장비와 시스템을 분리 보호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차이로는 박스 거더 도입을 둘 수 있는데요. 박스 거더는 어뢰로 인한 수중 폭발의 경우나 적의 포화에 피격당했을 경우 함정의 분리를 방지하고 승조원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침몰 시간을 지연시키는 선체 구조입니다. 함 길이 약 60%에 적용이 됐어요. 전투함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항해 중 발생하는 항력을 최소화시키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무장 역시 향상됐습니다. 5인치 함포를 비롯해 해성 함대함 유도탄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2문이 탑재가 됐고요. 해군 함대공 미사일과 홍상어 장거리 대잠 어뢰 그리고 해룡 함대지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대 KVLS 16셀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H-60R 기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헬기 착륙장과 운용 타입이 조정이 됐죠. 또한 ECM 전자전 및 ECCM 전자전 대응 장치를 포함한 전자기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대잠전 능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배치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크게 개량이 되었는데요. 같은 배치 3이긴 하지만 오늘 진수한 배치 3번 함이 앞서서 진수된 1번, 2번 함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 아예 물론 있습니다. 제작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선형이나 기본 무장 구성은 1, 2번 함과 동일하지만 1, 2번 함을 만들고 운용하면서 도출된 개선 요구를 반영해서 현장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1, 2번 함 승조원들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승조원 편의성과 거주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장기 작전 시의 피로도나 복무 만족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전투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사실 사람이 피곤한 게 전투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예. 또한 통신 방공 등 위성 통신 체계를 버전업해 가지고 원양 작전 수행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지휘 통제의 유연성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성 기반 방공 관련 체계가 탑재되어 탄도탄 위협 등에 대한 초기 경보 및 대응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화됐다고 하네요. 탐지 경보 요격의 연기에서 반응 시간이 단축된 만큼 통합 지휘 체계와 연계 시에 방어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 2번 함에 비해 대대적인 개량은 아니지만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생긴 피드백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개선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비적인 업그레이드는 작전 수행 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기 후위험 배치 3를 두고 K방산의 기술의 집약체라고 표현하는데요. 배치 3에서 주목할 핵심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배치 3 추진 체계입니다. 추진 체계의 성능은 함정의 운용 범위와 속도, 연비, 정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마디로 전력과 기동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체계입니다. 이 배치 3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방식, 정확히는 COD-LOG, 코드로그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전기 모터와 가스 터빈을 연결해서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조용하게 항해해서 수중에 나가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급하게 빨리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가스 터빈 엔진을 틀어가지고 순식간에 고속으로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대 속도는 30노트 이상, 즉 시속 55km 이상에 달한다고 하네요. 55면은 엄청 빠른 속도죠. 이게 물 위에서 55면은 이게 지상에서 55km 가나보네 그렇지만 물 위에서 그것도 몇천 톤짜리가 그 속도면 오 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자, 뿐만 아니라 전투 체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베이스라인 3.0, 복합 센서 마스트, 고정형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등은 배치 3의 핵심 전투 체계입니다. 베이스라인 3.0에서는 최초로 가상화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전투 체계에서 연동된 장비의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투 효율성이 증가됐죠. 같은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공간과 인력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승조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하죠. 그리고 복합 센서 마스트는 기존의 함 외부에 주렁주렁 노출된 상태로 달고 다니던 각종 센서와 장비들을 마스트 하나에 깔끔하게 패키지한 것입니다. 국내 함정 중에는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적의 공격에 대한 피격 면적을 최소화하고 생존성 역시 향상시킵니다. 복합 센서 마스트에 통합된 여러 장비들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이 국산 기술로 개발된 사면 고정식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입니다. 기존 배치2에 적용된 레이더는 단면 회전형이었던 데 반해 배치3에는 국내 수상함 최초로 사면 고정형으로 개발해 360도 음영 구역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호위함엔 탐색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가 분리되어 탑재가 됐었는데요. 배치3에는 한 개의 레이더가 탐지도 하고 추적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한 함이죠. 아마 이 함에 대해서, 특히 전투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옛날 배들은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 튀어나온 부분이 많은데 신형함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게 단순화되고 중간에 원뿔 같은 게 큰 거 하나가 있던지 아니면 그런 원뿔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함들을 요새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미국의 최신함, 일본의 최신함, 중국의 최신함, 심지어 한국의 최신함들도 그게 이 복합 센서 마스트를 단일화시킨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옛날에
센서들이 여러 군데에 부착되어서 각자 이 활동을 하는 것보단 하나로 모아놓으면은 훨씬 더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배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단순화되고 더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 체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정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IRST가 장비되었는데요. 이 함정용 IRST는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다양한 표적이나 저고도로 비행하며 함정을 공격해오는 시스키밍 대함 유도탄 등을 신속하게 탐지해서 표적에 대한 방위각이나 고각 정보 및 파노라마 영상 정보 등을 함정에 제공하는 장비로 함정 방어의 필수 장비입니다. 추적 기능이 달린 열상 카메라, 아주 고성능 열상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2013년 10월에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세계 세 번째로 함정용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이라 하네요. 다수의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레이더와 연동하여 함정 전투 체계로 이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뛰어난 자함 방어 능력 및 권역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군함을 지키는 최후의 수문장인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이걸 보면 이전급의 호위함에서는 미국의 20mm 펠랑스 CIWS를 사용했으나 배치 3부터는 국산의 30mm CIWS2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개발 중이라 탑재할 공간만 미리 확보해둔 상황이고요. 총 3,500억 원 규모로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실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CIWS2에 장착될 A사 레이더는 탐지 레이더 4개와 추적 레이더 1개 이렇게 총 5개로 상부와 동서남북 4면에 장착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360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요. 이는 수 밀리초 단위의 반응 시간을 요하는 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필수적인 기술이죠. 또한 적외선 탐지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TV 광학 장비를 통합한 전자 광학 장비를 장착을 해서 그 어떤 CIWS보다 더 뛰어난 탐지 추적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CIWS2는 차기 호위함 배치 3뿐만 아니라 배치 4 호위함 그리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CIWS2가 장착되면 차기 호위함의 국산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5인치 함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무장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차기 호위함 배치 3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지스함보다 체급은 작지만 무장이라든가 뭐 기타 탐지 체계 같은 게 이지스함급을 연상시켜야 하는 이런 고성능 호위함을 우리가 건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 또 이번에 충남급뿐이 아니라 인천급도 그렇고 대구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군함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건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처음 만든 배를 운영하다가 이거는 좀 아닌데 개선해 줬으면 좋겠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 후속함이 건조 중이다 그러면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모든 배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애당초 처음 만드는 배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모든 첨단 무기 체계가 2000년 이후는 그렇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는 컴퓨터의 발전도 5년에 한 번 새로운 기능이 획기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치면 2000년 이후는 2년에 한 번이면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 첨단 무기도 처음에 나온 사양대로 그대로 뽑아내면은 결국에 마지막 함이 나올 때 정도 되면은 이건 벌써 구식화된 함이니까 그렇죠. 이 배치식으로 순차적으로 기술 발전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수출할 때의 제약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겠죠. 자, 수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차기 호위함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배치2는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개량형으로 수출된 이력이 있고 배치3도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독자적으로 현대전에 요구되는 전투함, 주력 전투함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사실 현대에는 뭐 호위함급부터는 진짜 이지스라는 표현을 써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방공 능력을 점점 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생산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한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요새 K 이지스라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K 이지스가 딱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K 이지스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위함에서 이제 배치가 발전이 될수록 그리고 앞으로 이 호위함보다 대형함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얼마 안 가서 진정한 K 이지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기획 중인 KDDX가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경우니까요. 머지않아 배치 3의 나머지 함들 그리고 배치 4의 신소식 소식도 전해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